자, 오늘은 두 번째 챕터입니다. 기술 통계 분석 중에서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 요약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통계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통계가 추구하는 방향은 뭐라 그랬죠? 모집단의 특성을 추구한다 그랬죠? 모집단의 특성을 찾아내는 게 통계의 목적이고요. 모집단을 다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서 표본을 뽑을 수밖에 없다. 그 표본을 뽑다 보니까 항상 표본 오차가 존재한다. 그 표본 오차를 우리가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뽑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뽑는 여러 가지 절차 중에 두 번째가 표본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데이터를 정리 요약해야 된다 그랬죠. 그 정리 요약하는 걸 우리가 기술 통계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범주형 자료에 대한 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두 번째는 수치형 자료에 대한 정리가 있어요. 그러면 범주형이라는 게 뭐고 수치형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자료라는 게 어떤 특성이고 그 자료의 종류가 있나? 라는 겁니다. 우리 자료의 종류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범주형 자료와 수치형 자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옛날에는 제가 질적 자료, 연속 자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질적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질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영어로는 categorical 또는 qualitative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중에서 카테고리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제가 범주형이라는 말로 좀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범주형 자료, 옛날에 이제 질적 자료라고 많이 불렀는데 범주형 자료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할 내용은 그 범주형 자료를 어떻게 정리 요약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배울 텐데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래프입니다. 그 중간에 빠졌네. 그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세 번째는 변수가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변수가 여러 개가 있죠. 보통 2개, 3개 이렇게 여러 개 변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별량이라고 합니다. 별량이라는 말은 변수랑 같은 말이에요. 변수, 별량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정리 요약하는 게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 챕터로 되어 있고요. 뒤에 마지막에 우리가 실습도 해볼 거예요. SPSS로 실습도 해보고 마지막에 퀴즈도 나갑니다. 과제도. 그렇게 해서 요번 주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란 뭘까요? 자, 자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이제 분석해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지 우리가 통계 검증을 하든 뭘 할 거 아니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캐시 대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좀 평가하고 싶어요. 이 자료를 제가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자료를 제가 모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만족도 조사한다 그러면은 설문 문항이라는 걸 만들어서 항목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죠? 이런 걸 우리가 전부 다 자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학에서 수업할 수 있는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능이죠. 수능의 원래 의미가 뭐죠? 대학교 수학능력 평가시험이죠. 왜 보는 거예요? 이거죠. 이 사람이 그 대학에서 수업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어? 이걸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의 점수를 가지고 스카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대학들이 그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은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자료로 만들어지는 걸 볼게요. 먼저 대상이 있어야 되죠. 서브젝트가 있어야 돼요. 그럼 누구죠? 대상이 여기 나와 있죠. 누구예요? 고3. 수능 보는 사람들이 고3이죠? 고3이고요. 그럼 이 학생들의 뭘 보는 거죠? 대학교 공부 잘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수학 능력이라고 그러죠. 수학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 연구 대상 고3 학생들의 수학 능력에 대한 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능 점수라는 걸로 우리가 체크를 하죠. 근데 수능 점수는 값이 주어지죠. 그럼 어떻게 값이 주어져요? 몇 점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척도라고 부릅니다. 척도.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키에 대한 척도는 뭘로 재요? 168 뒤에 뭐가 붙죠? 센티미터죠. 이런 게 우리가 척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점수니까 점수겠죠. 몇 점. 여러분들 학점은
뒤에 점이죠. 평균 그레이드도 4.2점, 4.5점 이렇게 붙죠. 그런 것처럼 어떤 값을 재야 돼요. 수치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변수를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변수를 이용을 해서 점수화시키는 걸 뭐라 그러냐? 자료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됐죠? 자, 그러면 관심 있는 연구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연구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뭐가 관심 있는지에 대한 게 요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점수화 만드는지, 측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거를 점수하기 위해서 어떤 척도를 가지고 재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료가 나오는지, 이 자료 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게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위에 있는 내용들을,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말로써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개체, 요인, 변수, 척도,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자료.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좀 설명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요인하고 변수는 같은 말로도 많이 써요. 구분 안 하고도 씁니다. 근데 좀 더 구분하자 그러면 요인은 우리가 측정하지 않는 어떤 개념, 속성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변수는 특정 문항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같은 내용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걸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서 관측 대상, 서브젝트는 총 몇 개인가요? 관측 대상은 몇 개를 쟀죠? 12개. 출력물에 나와 있잖아. 그죠? 뭘 못 본 것처럼 그러면서 왜 그래? 같이 다 아는 처지에 출력물을 가릴까 하다가 그냥 안 가리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관측 대상은 총 12명입니다. 여기서 보면 번호 1번, 2번, 3번, 뭐 홍길동, 김길동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변수는 4개죠. 그죠? 번호, 나이, 성별, 인종 해서 번호가 4개입니다. 자, 그래서 변수가 하나면 일별량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변수가 4개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다별량 자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별량은 하나만 있고요. 자, 그러면 12명을 총 4개씩 변수로 값을 구했으니까 곱하면 총 관측치가 몇 개 나와요? 48개가 나오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나와요? 12개 곱하기 4 하면 되죠. 12명이 4개씩 다 갖고 있으니까. 맞죠? 이렇게 해서 관측치는 총 48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요인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이거를 측정하는 치는 측정 도구, 항목이에요. 그래서, KC 대학의 학생의 질, 그러면 뭘로 딱 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점수화 시킬 수 있는 거는 학점이죠. 그죠? 얼마만큼 학생들이 공부 잘하느냐는 학점을 가지고 알 수 있고, 나이에 따라서 차별 유무를 본다. 이러면 여러 가지 측정할 게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50세 이상 고용률을 가지고 고용률이 높다 낮다. 이걸 가지고서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야구 선수는 뭘 갖고 와요? 타율. 그죠? 자동차 보험료를 높다 낮다를 어떻게 할 거냐? 사고 건수. 그 다음에 우리 공장에서 이 공정이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불량률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잴 때 어떤 관심 있는 속성들, 대상들, 관심 있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요인이라고 하고 컨셉,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료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변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